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TV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흔들리는 미 증시, 미장과 이렇게 잘 버티는 국장. 사실 뭐 어제까지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상치 않죠. 예, 그리고 뭐 제가 어제 네,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뜨겁다. 라는 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웨스탁 식구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일종의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뭐 최근에 이렇게 미 증시를 이끄는 것은 역시 뭐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수요가 탄탄하다, 실적이 좋다. 뭐 사실 뭐 이 얘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그걸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우라든지 S&P라든지 뭐 은행주라든지 이렇게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가 지금 답답해요.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좀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 증시 많이 올랐고요. 그죠? 최근에는 중국 증시도 많이 최근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음에는 우리나라 증시 물론 조금은 뭔가가 좀 전환의 계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될 때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지난번 미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 경기 지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좀 들쭉날쭉해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경기 지표가 조금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매우 근데 좋게 나왔는데 아니 사실 뭐 미국이 경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제조업이 사실 그렇게 탁월하게 좋은 거는 솔직히 아니죠. 그쵸? 제조업을 포기한 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러스트 벨트가 생기고 이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이분 시민들은 주민들은 이제 좀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뭐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제조업이 안 좋은 거는 명확한데 이 뉴욕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에는 뭐 예상보다 너무 좋았다가 요번에 또 반대예요. 그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사실 좋지 않고 시장에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죠. 이거 뭐야,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트리거가 방아쇠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난밤 그쵸? ASML 홀딩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네덜란드 회사인데 노광기기. 그죠? 요즘은 워낙 이제 반도체가 나노 단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노광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많이 팔릴수록 반도체 경기가 좋구나라고 할 수 있고 덜 팔리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뭐 까놓고 말을 하면 미국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 또 중요한 시장이 또 중국입니다. 그쵸? 근데 미국이 계속 못하게 막잖아요. 그쵸? 특히 뭐 반도체 뭐 이쪽은 특히 더합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요 시장에서 팔지를 못해요. 중국에서는 살려고 해도 미국이 맞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러니까 ASML 이쪽에 노광 장비가 덜 팔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거는 뭐 약간은 좀 인위적이죠. 미국이 아주 이제 대놓고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협조하는 양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사실 끼치는 거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사실 미국이 큰 시장인 거는 맞는데 이 시장을 포기해라.
그죠? 걔네들 이제 좋은 거 하지 말아라.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어쨌든 상승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든지 미국 위주로 가야 된다. 이게 미국이 원래 패권주의를 절대 포기할 일은 없겠죠. 이건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이건 뭐 둘 다 좀 비슷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조는 이거는 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조금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ASML도 이게 원래 이렇게 나쁠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다 보니까 실적이 또는 예측치가 좋지 못한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다 좋다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ASML 홀딩스 16%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빠졌습니다. 이거 뭐 엔비디아 뭐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워낙 미국 증시가 많이 높죠. 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흔들림에도 충격을, 쇼크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 있죠. 반대로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위험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좀 상대적이다. 뭐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자리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제조업 지수도 뉴욕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해서 어제 이제 국채금리가 좀 내려왔어요. 어, 이러면은 사실은 뭐, 우리는 좋죠. 페드와치도, 일단은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올라갔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줬어요. 1% 내외의 조정을 받으면서 버텨줬는데, 뭐 그 이유를 봤더니 애플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어제 요거를 좀 뚫었어요. 정고점을 뚫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하면은 아이폰 이제 신형 아이폰이죠. 그래서 뭐 매번 출시가 되면 말이 많아요, 그죠? 인구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고, 뭐 이번에도 뭔가 좀 다르지 않았더니 뭐 바뀐 게 없어. 맨날 이 얘기는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팔리죠,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히 뭐 중국은 뭐 화웨이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워낙 뭐 중국은 자국 폰을 이제 자꾸 쓰기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뭐 중국의 마켓 시어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라든지 베트남 무시합니까?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이 그리고 뭐 아프리카 심지어 또는 남아메리카 이 시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 얘기는 잘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마켓 시어는 줄 수 있지만 인도라든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삼성도 그런 것은 삼성이 먼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애플이 좀 뒤늦게 들어와서 열린 시장을 또 만개시키는 또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신형 아이폰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저는 뭐 삼성 폰을 쓰긴 합니다만 계속 쓰겠죠. 그렇지만 뭐 아이폰 쓰는 분은 아이폰 쓰시고 하는데 뭐 지금 가격대에서 사가지고 그죠? 인공지능 어차피 지금 바로 안 되더라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양은 좋아졌는데 가격 동결 이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저는 있다라고 봤는데 신문에서는 계속 안 좋다. 이게 아이폰 이게 뭐 삼성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 뉴스는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판매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뭐다?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국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노텍하고 LG이노텍하고 BH 제가 그래서 최근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가격이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본다? 기회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
웰스타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좀 이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그쵸? 제가 이스라엘 좀 선을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뭐, 당연히 명분도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화 유지군을 건드립니까?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거죠.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가 예전에 제가 마케인 사이트 외에 레바논 하면 사실 뭐 프랑스가 좀 거기도 좀 책임이 있죠. 이거는 좀 마케인 사이트를 좀 이게 참조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프랑스가 아주 뭐 원래 좀 뭐 이스라엘하고 뭐 사이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좀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평화 유지군의 동명부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우호적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좀 통하는 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쓰지 않는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일본 차를 쓰지 않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전범 국가란 것이죠. 어쨌든 뭐 좀 통하는 면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왕이면 좀 두둔해주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평화유지군을 건드리는 것은 좀 지나치다, 선을 넘었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이란은 이제 뭐 이스라엘 차례다 이번에 이란에 대한 보복 차례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핵시설하고 정유시설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뭐 군사시설 타격한다. 그러면서 또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구석유는 또 파랗게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같은 재료를 오래 많이 써먹으면 좀 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일단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입니다. 뭐 일단은 미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니케이 2%, 그렇죠? 니케이도 뭐 좀 뭐 미국 솔직히 저의 견해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만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역시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항생이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버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지금 뭐 마이너스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양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사실 뭐 바닥을 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죠? 미국이 조정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물론 장초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를 봐야 된다. 계속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또 코스닥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어제 LG엔솔이 이렇게 포드에서 13조인가요? 이게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서 매우 강하지 못합니다. LG엔솔만 지금 이제 양봉, 지금 음봉으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이고 아직도 좀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좀 약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좀 말씀 또 드립니다. 그죠? 트럼프가 된다고 한들, 그죠? 전기차가 또 그렇다고 이게 조금은 더 될 수 있겠죠. 조금은. 그렇지만 또 모릅니다. 또 트럼프라는 특성상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 이제 추가적인 조정은 좀 너무 우려하지 말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은 미국 대선은 일단 관망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해리스가 되면 또 2차전 또 폭등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홀딩 관망. 그 다음에 투자 매동입니다. 네, 오늘 뭐 매도겠죠,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지금 뭐 시총
섹터별로 시총 1, 2위가 그죠? 예, 반도체하고 2차전지 둘 다 지금 조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세는 면키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너무나 큰 조정은 또 제한적이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2차전지가 조정이면은 뭐 사실 뭐 바이오라든지 개별 종목 이쪽은 좀 소급이 좀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쪽으로 못 가니까 그쪽으로 좀 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음을 간만에 좀 매수로 돌아설까 했는데 역시 이제 반도체가 미국의 ASML이 어쨌든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현선물 둘 다 매도가 좀 우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뭐 그러더라도 양봉인데 지금 네. 제가 뭐 바로 추세 전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근데 또 6만 원 아래로 6만 전자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6만 전자 밑은 너무한 거 아니야? 또 역시나 또 그래서 개인 매수는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외인은 또 매도하고 있고. 야 정말 초장기입니다. 초장기예요. 초장기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뭐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고요. 네, 좀 길게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그쵸? 지난밤에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찔렀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이노텍하고 BH 사실 우리 대표적인 주력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21만 원 아래도 나쁘지 않다. 사실은 했는데 20만 원 아래까지 오늘 내려왔어요. 어제 오늘.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회로 봐야겠죠. 그죠? 20만 원 아래는 기회로 봐야 된다. 야, 애플은 사상 최고치인데, 그죠? 이거는 다시 좀 바닥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사실 제가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지금 저가인지 그쵸? PER 이걸로 봐도 저가이고요. 저평가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저평가이지만 특히 실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저평가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만 봅니까? 저희 BH도 같이 보죠. 그래서 빅앤스몰 해서 뭔가 이제 대형 종목하고 좀 중소형 종목 같이 보죠. 이게 만약에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래서 BH도 같이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18,000원 밑에는 좀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000원대까지 왔어요.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가격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미국 보는 게, 미 증시를 보는 거랑 우리 증시를 보는 게 달라요. 그죠? 어제 축구 선수, 배준호 선수의 보법이 다르다. 축구, 간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보는 법이 달라요. 그죠? 걷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어차피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면 충분히 윗자리 아래자리 보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서 이제 중국, 대만 사실 대만이 지정학적 리스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에서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이 어떤 대만이 그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대만을 굉장히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둘러쌌죠. 이렇게 포위 훈련. 그래서 이게 또 이틀죠.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대만, 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물론 뭐 미국 탓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국 위주, 뭐 전 세계가 이제, 위아더 월드가 아니라, 예,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쟁이 이렇게 불거집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지역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결국에는 누가 졌습니까? 그쵸? 방산이 좋을 수밖에 없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요. 또. 야, 이거 완전 이제 텐베거입니다. 텐베거. 우리 3, 4만 원대 이거 봤잖아요. 그쵸? 예, 3, 4만 원대 봤는데 지금 뭐 이제 40만 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텐베거, 텐베거. 야, 드디어 이제 텐베거 나옵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많이 올라서 좀 이제는 못 쫓아가겠어요. 이런 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 시스템. 아, 네. 하나 시스템. 이게 안 바뀌었네요. 네, 하나 시스템. 네. 하나 시스템이, 네. 오늘 뭐 2%대, 3%대, 그죠? 네. 요거는 박스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못 쫓아가겠다. 라시는 분은, 예,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고, 오늘도 좋네요. 그죠? 예, 오늘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선이라든지 좀 오를 종목도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그게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 시스템 말씀 좀 드렸고 오늘 또 2%대 3%대 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뭐 반도체는 조금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실적은 좀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좋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다 코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방사는 이제 텐베거를 거의 찍어요 지금 그죠? 예, 텐베거 이제 다 왔습니다. 텐베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빌이 그죠? 좀 아쉽죠 아직은. 그래서 요번에 두산이 정말 대주주들이 국내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주주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지분도 얼마 없으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치려고 밸류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두산도 결국에는 이제 좀 요번에 좀 나쁜 짓을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좀 실망감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두빌의 어떤 원자력 SMR 또 이 비전이 또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린 보자라고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어쨌든 뭐 4%대까지 올라갔었고요. 4%, 네, 오늘 5%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뭐 2만 원 아래에 아직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역시 우리가 잘하는 거 이게 방산도 잘하지만 이 원자력도 좀 잘하죠. 결국에는 이쪽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빅앤스몰입니다. 그죠? 최근에 한전산업이 좋긴 했습니다만 한전산업 많이 올라와 있고 우진엔텍이 빅앤스몰로 해서 중소형주 그렇죠? 제가 중소형주라고 해서 적자 기업은 잘 안 봅니다. 다 웬만해서 흑자 기업이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는데 뭐 상장 폐지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곤란하죠, 그죠? 그럴 염려가 없는 종목들로 말씀드리고 정말 관련이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10%까지 올라갔었어요. 역시 빅앤스몰 작은 종목도 관심 가져보다 말씀드렸었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웰스타크 같이 하시면 시장이 어렵다지만 결국에는 기회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웰스타크 스터디 멤버 모집하는 거 여러분들 주식 상담 또는 네, 아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369-3440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트닥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